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런데 청년들한테 눈이 너무 높다, 주제 파악하지 못한다, 이렇게 욕하는 거는 본질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눈을 낮춰라 이 말은 너희들이 희생해라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면은 아름답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모두에게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노력이 부족하다 이 말은 네가 어려운 건 알겠는데 나랑은 상관없다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고 전체적인 문제인데 해결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나는 거기서 좀 빠져 있을게. 너희들이 좀 알아서 해라. 거기다가 셀프 면죄부를 주는 거잖아요.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인데 남 탓으로 돌리는 순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살펴보고 많은 곳에 문제가 있지만 어디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고 언론에서 또 이렇게 막 부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걱정해주는 척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꿍꿍이가 또 따로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알아보고 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청년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걸 알아볼 텐데 지금 2023년 5월 기준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15세에서 29세 인구가 841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졸업을 안 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졸업 안 한 친구들 빼고 졸업한 청년들 이 인구를 봤을 때 45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절반 조금 넘는 청년들이 졸업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졸업한 인구 중에서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미취업자가 126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4명 중에 1명은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이거 엄청나죠? 4명 중에 1명이면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게 20대 이하의 일자리가 많이 감소를 했다고 해요. 2023년 1분기에 작년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만 6만 1000개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 다 힘들어졌냐? 그건 아니에요. 전체 일자리는 오히려 증가를 했다고 해요. 45만 7천 개가. 그러니까 지금 청년만 유독 어려운 시간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취업한 청년들은 뭐 사정이 괜찮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보시면은 전체 취업한 청년 인구가 400만 명 정도라면은 이 중에서 한 26% 정도가 400만 명 이 정도 되는 청년들의 일자리는 주 36시간 미만 일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시직, 단기직 그런 일자리겠죠. 일자리 상황도 안 좋은데 일자리 질도 굉장히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한데 그럼 청년들이 제대로 못 배웠냐? 이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취업이 안 된 126만 명 중에 절반이 넘는 청년들이 그래도 대졸이라고 합니다. 공부를 했는데 취업이 안 되니까 더더욱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취업이 안 된 친구들도 뭘 하고 있냐? 이런 걸 봤을 때 취업 관련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학원이나 도서관을 다녔다. 이런 비율이 36.2% 가장 많았고 집에서 그냥 시간을 보냈다. 이런 응답도 25.4%나 된다고 해요.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둘 다 가슴이 아픈 거죠. 노력하는 친구들도 안 되니까 가슴이 아픈 거고 포기한 청년들은 또 오죽하면 저랬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게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일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일자리니까 뭐가 가장 큰 문제겠어요? 임금이 가장 큰 문제겠죠. 지금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사실 대부분의 청년들이 대기업을 선호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청년 구직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64.3% 대기업을 더 선호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은 15.7%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아요. 굉장히 씁쓸한데 뭐 이거는 당연히 임금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기 때문에 어떻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청년들한테. 나이가 들면 들수록 20대, 30대, 40대, 50대 이 기간별로 보면은 임금 격차가 더더욱 많이 벌어지거든요. 40대에서 50대는 임금 격차가 2배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을 더더욱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길 못 들어가면은 계속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다.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집을 사거나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대기업을 못 간다면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대기업의 일자리는 제한적이죠. 전체 일자리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일자리는 18.7%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원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갈 수 있는 사람들은 20% 미만밖에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80% 넘는 사람들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거예요. 청년들한테 너희들 눈이 너무 높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현실은 눈을 낮추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럼 임금 구조를 해결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어려운 게 우리나라 산업 구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당연히 하청에 하청 그리고 그걸 다시 하청하고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동안 뭘
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밑으로 갈수록 기업들이 돈을 적게 벌고 임금도 주기 힘들게 되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위로 올라가는 게 사실 답이긴 해요. 이제 이거를 깨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죠. 여기는 소프트웨어 산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다른 것들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시장을 잡고 있고 다른 중소기업들한테 외주를 주면서 또 외주를 주고 그런 방식이잖아요. 대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는 한 이게 쉽게 바뀔 구조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것 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들이 주기적으로 청년들 문제를 다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약간 못마땅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기사들을 주로 살펴보면은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부각을 해요. 그런데 해결책은 부각을 하지 않아요. 저처럼 이렇게 산업 구조가 문제다. 대기업들이 시장을 장악을 하고 하청을 주는 구조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언론들이 하지는 않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문제만 부각하고 해결책을 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무력감, 좌절감 이런 거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봐 지금 어렵지. 너희들 포기해. 너희들의 한계는 거기까지야.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 문제가 심각하고 해결할 마음이 있다면은 이렇게 문제점만 부각하진 않아요. 반드시 해결책을 내고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 적극적인 요구를 할 텐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 의도를 청년들이라든지 사람들에게 무력감을 주고 좌절시키려고 그렇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니들이 한다고 뭐가 바뀌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닥치고 내 말 들어. 그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 굉장히 화가 나요. 너희들이 뭔데 내 한계를 정하냐. 약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거를 뒤집어 보면은 기득권층이라고 할까요? 이런 언론들이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자꾸 무력감을 주고 좌절감을 주려고 하는 이유는 정말 청년들이라든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뭉쳐서 진짜 혁명이라도 하거나 아니면 정치인한테 몰려가가지고 좀 바꿔줘 이렇게 막 하거나 청년들이 저처럼 유튜브를 이렇게 만들어서 불만을 이야기하고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자꾸 어떤 변화 이런 거를 요구를 한다면은 기득권들이 어떻게 보면은 두렵잖아요. 자기 자리를 잃을까봐 두렵잖아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청년들이라든지 뭐가 어렵다 이런 기사들을 보잖아요. 그런 거를 볼 때 우리가 하나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들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사를 쓴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포기해. 너희들의 한계는 거기까지야.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까지 올라올 생각 꿈도 꾸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지 이거는 한번 구분을 해봐야 돼요. 해결책을 내지 않는 이야기들은 이게 믿을 게 못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들을 볼 때 잘 걸러 들으시라 그 말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를 걱정해서 쓴 기사인 건지 아니면은 그냥 좌절감과 무력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회 밑바닥을 계속 깔아줘. 그래야지 내가 더 편하지. 그거를 생각하고 쓴 기사인 건지 이제 구분하자는 거죠. 청년들이 만일 뭉쳐서 행동하게 된다면은 언론들은 두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해결책은 내지 않고 문제점만 부각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 일자리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무너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 문제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오늘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재편돼서 임금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단시간 안에 바뀌기는 힘들겠죠.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 그 정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